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산책 한 바퀴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산책하기도 좋으면서 뜻깊은 의미가 있는 장소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벌써 15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홍제천 산책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 군데 서대문에 소개를 했고 홍제천과 홍제천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직접 산책하기에 이제 최고의 코스로 꼽히는 안산 자락길에 이어서 강가의 산책길로는 바로 홍제천이죠. 홍제천을 따라 서대문구 전체를 가로지르는 산책길을 따라가는 곳을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홍제천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제천은 서대문구를 오른쪽 위 동북 방향에서 왼쪽 아래 남서 방향으로 거의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면서 흐르고 있는 하천입니다. 그야말로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하천이라고 할 수 있죠. 홍제천의 발원지는 북한산이에요. 마침 서대문구도 바로 이제 홍제역 부근에 있는 부분이 서대문구의 북쪽인데 여기에서 북한산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홍은동에서 보면은 홍은사거리 뒤로 보면 거기서부터는 인왕산이나 안산이나 이쪽이 아니라 북한산으로 올라가는 자락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이로 보면 북한산의 형제봉 일대에서 발원을 해서 가로질러서 한강까지 13km 정도의 길이를 홍제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 중에서 북쪽에 시작한 북한산 지역, 북한산 아까 형제봉 지역에 있어는 종로구고 남쪽에 한강에 닿는 부분은 마포구입니다. 그 사이에 서대문구 구역이 약 6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기에는 참 이 6km라는 거리가 적당한 거리예요. 산책을 해보면은 1시간 정도 이내로 걸어보면 약간 부족하다 또는 조금 짧다. 또 이제 만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 하루 만보 걷기에 만보가 잘 안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이제 6km 정도가 되면 1시간은 넘고 2시간은 걸리지 않는 시간이니까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참 산책하기에 적당한 길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홍제천의 이제 유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홍제천은 홍제동에서 나온 이름이죠. 홍제동에 흐르는 개천이니까 하천이니까 홍제천이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홍제동도 유래는 홍제역 바로 옆에 있죠. 거기에 조선시대에 홍제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대표적인 역참이 있었습니다. 역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암행어사의 마패에 새겨져 있는 말의 개수처럼 조선시대 가장 빠른 통신수단이었어요. 보통은 이제 가장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전쟁이나 소식을 전할 때 전쟁이 나면은 가장 빠른 거는 봉화로 불을 지피는 건데 이걸로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봉화를 붙여서 봉화 횃불을 올리는 것과 동시에 같이 파발을 이용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편지로 전달하는 것. 이게 이제 역참의 이제 역할인데 이제 말이 달릴 수 있는 거리 한계가 있으니까 한 15km, 20km마다 이렇게 말을 갈아타면서 계속 쉬지 않고 24시간을 달리는 거죠. 그런 첫 번째 경복궁에서 보면 조선시대 한양에서 보면은 딱 경복궁에서 이제 궁궐에서 나온 문서를 들고 이제 말을 타고 뛰어나오면 첫 번째 말을 이제 교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홍제역 바로 앞에 있었던 홍제원이라고 하는 1호 역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10km나 20km 정도마다 이제 홍제원은 의주로 가는 곳이니까 의주까지 가는 사이에 계속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역참을 배치를 했던 거죠. 첫 번째 역참이면서 또 하나는 이 의주로라는 게 중국과의 통상로거든요. 외교도 해야 되고, 그렇죠? 무역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큰 도로이면서 가장 많은 물동량이 흐르면서 그거에 대한 물류기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홍제원이 그만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다 홍제원에서 이름을 따서 홍제동, 홍제천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지게 됐죠. 지금 서대문구 주민들은 그 홍제천을 너무 좋아하세요. 우선 물의 수량이 풍부한 하천이 있는 동네가 많지 않은데 홍제천은 서울에서 대표적인 그 하천이죠. 오히려 중랑천같이 너무 커다란 하천은 이제 자동차 도로가 양쪽에 있고 해서 걷는 입장에서는 산책한다기보다는 뭐 운동하는 길 같은 느낌인데 지금 홍제천은 아마 지금 청계천 다음으로는 가장 멋진 그 산책로가 된 하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그 홍제천인데 사실은 불과 지금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20년 전에는 전혀 물도 흐르지 않고 다 말라버린 그런 곳이었어요. 홍제천길이 완전히 말라버린 거죠. 우선 물이 흐르지 않으면은 사실 산책로로도 좀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그 내부순환로가 있잖아요. 이 먼지나 소음 등 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멋진 풍경으로 잘 꾸며놨다고 보니까 너무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 서대문구의 주민으로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자, 그러면 이 다 말라버렸던 홍제천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멋진 수량이 풍부한 하천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기준점은 1993년이에요. 사실 홍제천은 그 93년 이전까지는 뭐 그냥 자연 상태 하천으로 관리가 뭐 이렇게 심하게 개발된 건 아니지만 물이 잘 흐르는 정말 동네에서 괜찮은 하천이었고 다른 중랑천이나 이런 그 청계천 이런 데 비해서는 복개도 되지 않았고 또 물도 오염이 적어서 굉장히 우수한 서울에서 정말 손에 꼽을 만한 하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한 게 바로 1993년입니다. 서울이 계속 팽창하면서 이 교통량이 늘고 그러면서 도로가 부족해지면서 그 내부 간선도로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내부 간선도로 내부 순환로죠. 지금 이제 내부 순환로의 포스를 보면 한강에서 지금 그 홍제천이 한강 합수하는 그 입구에서부터 강북강변에서 이제 갈라져 들어와서 홍제천을 따라 계속 그 고가도로를 지어요. 순환로를 이제 고속도로를 짓는 건데 이게 홍제천 넘어와서 이제 그 정릉터널 지나서 성북구 지나가지고 다시 중랑천 쪽에 그 동부간선도로를 합류하는 형태로 이제 도로가 형성되는데 이제 서대문구 입장에서 보면 마포구에서 올라와 가지고 저기 정릉터널 이어지는 곳까지 이 멋진 홍제천이 있던 곳 이 개천 위에 이제 개천 한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그 상부에 그 내부 순환로를 만들다 보니까 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건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홍제천이 사라진 거죠. 물이 흐르지 않는 개천이라고 하면 참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수백 년을 흘러온 그 개천인데 이렇게 공사 한 번에 사라졌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현재 모습으로 보면 아무리 홍제천에 그 내부 순환도를 놓더라도 기둥을 쭉 세운 것뿐인데 어떻게 물이 하나도 안 흐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공사 현장을 보면 그 기둥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기둥 있는 데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현장까지 들어오기 위해서 도로를 내서 중장비들이 들어와야 되고 이제 뭐 포크레인도 들어오고 또 이제 타설하는 시멘트 레미콘들이 들어오기 위한 이제 거대한 차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 길을 따라서 그냥 그 내부까지 다 파헤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뭐 물을 메꾸기도 하고 해서 공사를 위해서 하고 나지만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후에 그냥 물은 완전히 말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 당시에 내부 순환로를 놓을 때만 해도 그렇지만
그거를 다시 복구하는 데는 또 많은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공사비를 아껴서 그냥 건천인 상태에서, 그냥 홍제천이 사라진 상태에서 뭐 개발로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보는 홍제천이 아니라 1993년부터는 그냥 아예 물이 없는 정말 삭막한 풍경이 되었죠. 그러던 것을 다시 이제 이 홍제천 변을 재개발을 해서 다시 이제 복구 공사를 하게 된 게 2008년부터입니다. 2006년에서 2009년 3년에 걸쳐서 그 홍제천 복구 사업을 이제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00 초기에는 이제 그 물길을 내고, 그 다음에 물은 이미 사실은 그 북한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길들은 완전히 다 망가져서 복구할 수가 없어서 현재 그 초기에 했던 작업은 한강에서부터 물을 펌프로 끌어와서, 그렇죠. 지금 거의 세검정 있는 쪽까지 이제 그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 수만 리터를 흘려가지고 현재의 그 물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매일 수도꼭지를 틀듯이 펌프로 한강에서 퍼와가지고 상류에서 그 홍제천 물을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뭐 그 연도로는 한 3년이겠지만 횟수로 보면 4년 정도가 되는데, 초기 2년 정도에 바로 요 그 수로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이제 하수관을, 거대한 하수관을 한강에서부터 여기까지 매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초적으로 그 수문을 연 거는 이제 2009년까지 아니라 2008년부터예요. 상류에서 물을 흘리게 되니까, 흘려내리기 시작하니까 현재의 기본적인 물이 흐르는 하천이 된 거죠. 그 이후에 남은 2008년, 2009년, 2년 후에는 이제 주변 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이제 산책로, 그다음에 각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다리, 뭐 징검다리, 뭐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2009년에 완공이 됐고요. 지금 그래서 홍제천 물은 그 서대문구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그 옥천 마해암이라고, 마해 좌불이라고 해서 그 홍제천 상류 부분에 이제 그 불상이 있는데, 문화재가 되어 있는, 거기서부터 이제 물을 흘려내리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물은 이제 흐르긴 하는데 수량이 좀 적은 편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홍제천이 조성이 돼서 지금은 산책하시는 분도 많고, 또 주위로 자전거 길도 조성돼서 자전거를 타시는 또 많은 서울 시민들이 사랑하는 길이죠. 자전거로 하면은 가장 서울에서 인기 있는 게 사실 한강에 그 남쪽에 있는 한강공원과 그 북쪽에는 이제 강변북로 그 밑으로 있는 이제 자전거 길이 가장 이제 서울 시민이 사랑하는 자전거 이제 코스인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를 더해야 된다면은 중랑천을 따라서 동부간선 옆으로 있는 자전거 길과 서쪽으로는 바로 이 홍제천입니다. 홍제천을 따라서 올라와서 저기 북악산까지 이어지는 이 길을 그 서울에 자전거를 타시는 동호회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홍제천의 시작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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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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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홍제천에 물이 흐르게 된 그 시기는 알게 됐는데, 자, 이제 실제로 산책 구간이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건 하나하나 단계별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그 홍제천의 이제 시작점은 그 세검정인데 있죠. 세검정이 이제 그 종로구 구역이라면 그 안쪽으로 딱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보통 홍지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개천 그 홍제천 가로 그렇게 이제 우리 경복궁문 뭐 이런 것처럼 성문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실제 이 문은 탕춘대성의 입구에 해당하는 문인데, 탕춘대성은 사실은 북한산성이에요. 북한산성에 있는 산성인데 거기에도 이제 문이 몇 가지가 있죠. 그거의 가장 그 아래쪽, 그렇죠? 산 속에 있는 지키는 문이 아니라 아래쪽에 시작하는 부분이 홍지문입니다. 바로 홍제천 가에 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포를 지나서 한강에까지 홍제천이 합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대략 제가 5구간으로 나눠서 걸으면서 볼만한 것들까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지문에서 시작하는 걸 이제 1구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홍지문에서 딱 출발해보면 바로 홍지문 조금만 내려와서 뭐 홍지문 앞에서도 보이죠. 그 건너편, 홍제천 건너편에 옥천 마애불이 보여요.
여기 보도각 백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보도각은 그 바위, 커다란 바위 벽에 그냥 자연 바위 상태죠. 바위 상태에 앞면 평평한 부분에 이제 그 불상을 새긴 건데, 실제 그걸 뒤로 돌아가 보면 정말 뒷면은 그냥 둥그런 바위 덩어리 그냥 전체예요. 근데 우연찮게 앞면이 평평하고 매끄러운 절벽처럼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그 부처님 불상을 새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불상을 새겨 놓으면 이제 다른 이제 불상 조각상과 다르게 여기는 하얀색 회칠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머리 부분, 모자 부분만 빼고는 다 이렇게 얼굴도 하얗고 뭐 온몸에 입은 옷도 하얀색으로 칠해놨어요. 그러면서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비를 자꾸 맞으면 뭐 바위가 깎이는 것도 있지만 회칠을 해서 하얀색으로 해놓은 것도 잘 쉽게 벗겨지겠죠. 그래서 바위를 살짝 덮을 수 있게 지붕을 만들었어요. 정각처럼. 물론 건물은 아니죠. 그래서 지붕만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도각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 건물 이름을 보통 이제 뭐 종탑, 종이 걸려 있거나 절에 보면 그 뭐 모고가 걸려 있거나 이러면은 이제 북이 걸려 있거나 하면 거기에 지붕을 싹 씌워놓고 이제 종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각도 이 부처님 상을 보호하는 지붕으로 씌워서 보도각이라고 세웠고, 그래서 하얀색을 칠해놨기 때문에 보도각 백불이라고 하는데, 뭐 서울 한양 조선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뭐 영험하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몇 군데가 있죠. 그리고 뭐 그 조선 왕조실록에 써 있는 기록물은 아니지만 이제 전설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것도 이성계조차도 한양에 도읍을 하면서 이 백불 앞에서 그 기도를 하고 빌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뭐 그러면은 이제 뭐 일반 민간에서는 그 영험하기로는 굉장히 소문이 자자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말까지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빌러오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옥천마애불입니다.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옥천마애불이라고 부르고 각종 이제 안내 표지판에도 옥천마애불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제 옥천마애불이 지금의 형태는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봐도 뭐 다 사가서 패여가지고 흔적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새 것처럼 또렷하게 새겨져 있고 흰색도 선명합니다. 이유는 항상 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요. 재미있는 건 이제 구한말 시기에 현대적인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이나 또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나 이제 방문객들이, 관광객들이 여기를 갖다가 사진을 찍고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봐도 굉장히 이제 지금 모습과 다르지 않게 잘 관리되고 있었고, 그때도 그 보도각 그 지붕은 다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됐는데, 여기가 참 길 가면서 산책로 그 홍제천에 그냥 그 산책로 변에서 그냥 바로 걸으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바짝 홍제천 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걸을 때 풍경이 참 보통이 아니다. 대단한 풍경이라고 꼽아줄 만한 곳입니다. 정말 서대문구의 홍제천 그 산책길 1구간으로 진짜 꼽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에요. 거의 이제 보도가 여기 홍지문에서 시작을 해서 보면 재밌는 게 이제 이 보도각 백불을 지나고 나면 바로 그 포방터 시장 쪽으로 홍제천이 정말 크게 굽이 칩니다. 둥그런 반원형을 원을 그릴 정도로 크게 굽이 치는데, 홍제천은 그 시내에 있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굽이 굴러가는 그 굽이 치면서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산책하기에도 참 장점인 것은 1구간으로선 참 괜찮은 그 역할인 것 같아요. 홍제천을 따라서 처음에 이제 그 훼손이 될 때, 물이 없어질 때도 내부순환로 공사 때문이라고 했고, 그리고 내부순환로가 이제 그 운영되고 난 이후에 거의 10년이 지나서죠. 그때서야 이제 복구 사업을 해서 이렇게 물이 흐르게 했다고 했는데, 운이 좋게도 그 홍제천 그 포방터 시장이 있는 이 1구간 부분에서는 그 홍제천과 그 내부 순환로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라져 가지고 정릉터널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아래 모든 산책로들은 사실은 그 머리 위로 내부간선로 도로 밑으로 지나간다. 그럼 이제 뭐 그늘도 좀 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코스만큼은 1구간만큼은 내부 순환로에 그가 이제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산책로로는 뭐 5구간 중에 가장 좋은 코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보도각 백불 목천 마이브를 지나고 나면 굽이치면서 올라가는 길, 그 홍제천 가로 포방터 시장이 있어요. 포방터 시장은 그 서대문구 전체에서도 몇 개 남지 않은 재래시장을 소개할 때 제가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호장서 시장은 아주 작은 재래시장이거든요. 정말 골목 조그만한, 규모가 큰 데면 또 유명할 수도 있는데 작은 곳인데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재래시장입니다. 이유는 이제 TV 프로그램 때문이죠. 그 유명한 백종원의 골목시장이라는 프로에서 여러 음식점과 음식을 소개를 했거든요. 뭐 솔루션도 하고 해서 개선해서 뭐 이 정도면 맛있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그 가게 식당이면서 또 그 음식 맛이 정말 최고의 이제 인기를 얻었던 음식점이 바로 포방터 시장에 있어서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 유명한 것은 우리가 산책을 하는 중간에 바로 개천가에 있거든요. 그 항제천을 따라 내려가다가 포방터 시장이 보이면 잠시 나가서 그 맛집에서 줄을 서서 음식을 한번 먹을 수도 있고 뭐 잠깐 빵 같은 거 그 포장해서 갈 수도 있는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그 음식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가장 이제 꼽히는 게 이제 연돈이라고 하는 돈가스 집이었어요. 그럼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가보신 분도 있고 TV 시청하면서 워낙 뭐 시청률이 높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연돈은 포방터 시장 안에는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유명해지고 뭐 사람들이 줄을 서고 너무 그 인기가 장사가 잘 돼서 지금은 이제 뭐 백종원 그 사장이 하는 회사의 소개로 제주도에 본점을 옮겼고요. 지금은 뭐 다른 지역에도 몇 개가 체인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심은 이제 제주도인데 그렇게까지 성장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연돈을 빼고 다른 몇 가지 집이 있었거든요. 그 집은 아직 남아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그래서 작은 동네 재래시장 같지 않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와서 구경도 하고 음식도 먹고 해서 뭐 상권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구간을 말씀드렸는데 그 앞으로 이제 5구간까지 가면서 보이는 홍제천 산책로의 멋진 풍경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번 이곳을 찾아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다음 그 코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때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다시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요. 아팠던 날들은 이제 뒤로 하고 말할 거예요.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자, 계속해서 다음 구간 홍제천 산책로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구간은 2구간인데요. 이 구간의 특징은 낙하 분수가 설치된 구간이라서 2구간으로 불러봅니다. 거리는 요거는 이제 분수가 있는 구간이 엄청나게 뭐 크지는 않아요. 근데 위치가 아까 포방터 시장, 그래서 1구간 홍지문에서부터 포방터 시장까지 가는 코스는 굽이 구부러지는 것도 멋지고, 또 이제 장점이 그 내부순환로와 갈라져 있어서 햇빛을 쬐면서 하늘을 보면서 걷기 좋은 그런 코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합쳐지는 부분이 바로 2구간부터입니다. 자, 아쉽게도 5구간 중에 대부분이 이제 내부순환로와 겹쳐 있는데, 뭐 도시의 발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된 거니까는 뭐 그럴 수 있죠. 자, 이 구간은 그래서 위로는 내부 순환로가 이제 들어와서 홍제천 안으로 들어와서 이어지는 도로가 이제 위로는 지나가고요. 그 아랫부분에서는 이제 유진상가 앞까지 오면 유진상가 부분은 홍제천이 그 당시에 내부 순환을 하면서도 복개가 돼가지고 그냥 강 개천 자체가 지붕이 덮여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구간이 있어요. 그 각이 바로 시작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진상가 가기 직전까지 부분에 있는데, 거기에 현재로는 시설 기존에 이제 철거 홍제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개발 이제 다시 복원을 하면서 남아있던 이제 토목공사했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을 활용해서 벽 쪽에서 홍제천 안쪽, 개천 안쪽을 향해서 수평으로 이렇게 분수처럼 물줄기를 쏘아보는 것들을 갖다가 상당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분수는 분수인데 하늘로 솟구치는 건 아니고 옆으로 이제 쏘아서 물총처럼 홍제천 안으로 떨어지게 하는 낙하분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재미있는 게, 분수도 떨어지지만은 이 부분이 LED 조명도 설치해놔서 좀 물만한 게 아니라 분수가 막 뿜어지면서 불빛도 좀 이제 여러 가지 색깔로 조명을 하고 있어서 야간에 보면 정말 멋져요. 그리고 이제 분수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여름 시즌이잖아요. 한여름에 산책로를 따라서 홍제천 옆으로 햇빛을 받으면서 오면서 더울 수도 있는데, 이 분수 구간에 들어오면은 머리 위로 분수를 뿜어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 시기에도 좋고, 저녁에 해질 때쯤 돼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이 조명들이 정말 멋지게
번쩍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구간이고요. 다른 1구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좁습니다. 거기 이어서 바로 낮은 유진상가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를 이제 3구간이라고 부를게요. 보통 저는 여기를 소개할 때 유진상가 지하보도 구간과 인왕시장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그 서대문구에서 유진상가 건물은 그냥 대형 주상복합 건물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그 초창기에 이 유진상가 지어질 때만 해도 이 정도로 크고 또 주상복합이라는 개념의 이런 큰 건물들은 거의 없었어요. 아마 비교해 본다면 지금 그 종로에 있는 세운상가 정도의 규모가 비교해 볼 만한 크기일까? 그 정도로 정말 크고 고급스러운 그 빌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유진상가가 그 당시에 지을 때 땅 위에 지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제천 위에, 그냥 진짜 홍제천 위에 지붕을 덮고서 거기다가 그냥 건물을 지은 거라서 홍제천이 이 구간만큼은 복개가 돼서 땅 밑으로 흘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청계천을 보시고 서울 시내 다른 많은 복개, 그러니까 개천의 지붕을 덮어버렸다는 거죠. 복개한 개천의 예를 보면 우선은 그 지붕이 덮이면서 그 안으로 그러면 사람이 지나다니는, 아니요, 전혀 못 지나다닙니다. 완전히 폐쇄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물은 흐르겠죠. 그래서 홍제천이 처음 여기 복개를 한 거는 그 내부 순환로 때문에 복개한 게 아닙니다. 내부 순환로는 1993년에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면 이 유진상가를 지은 거는 70년이에요. 1970년에 건물을 지으면서 이 구간 전체를 다 이제 홍제천을 덮어버려서 폐쇄를 해서, 사실 홍제천을 따라서 사람들이 개천가 옆으로 갈 수가 없게 단절이 돼버린 거죠.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복개를 해버리면 사람도 못 들어가지만 그 안에 햇빛이 안 들어가고 하니까 내부가 완전히 물이 썩고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천이라는 게 물이 깨끗하기만 하면 좋은데 오염물이 흘러서가 아니라 쓰레기나 이런 게 떠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복개 구간에 사람이 전혀 못 들어가니까 그게 쌓여서 완전히 이제 쓰레기장처럼 아주 환경이 오염되고 훼손되는 그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당시에 복귀되어 있던 거를 이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이 홍제천변을 물도 흐르게 하고 산책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운동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풍경을 볼 수 있는 걸 갖다 개발을 하는 요때 시기에 이 홍제천의 그 유진상가의 그 지하 구간, 복귀했던 구간을 일단 개통을 시켜요. 개통을 한다 그래서 건물을 뜯어내고 청계천처럼 위를 걷어낸 게 아니라 지하는 그대로인데 그 밑부분을 다 이제 정비공사를 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 하고, 물도 흐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제 다닐 수 있는 정도로 오픈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지금도 그렇지만 요 구간은 이제 걸어서 산책로를 따라서 그냥 통과해서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유진상가에 오면은 유진상가 옆으로 계단, 이제 입구 앞뒤 부분과 중간 부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계단들이 있어요. 통로가 있어서 중간에 얼마든지 쉽게 내려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제 공기도, 냄새도 좀 거의 안 나고, 그다음에 공기도 깨끗해져서 다닐만은 한데 역시나 햇빛이 드는 곳은 아닌 거예요. 이 지역이. 그래서 햇빛은 아무래도 습기가 차고 약간 곰팡이 냄새가 날 수는 있지만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두컴컴한데 가로등만 세운 게 아니라 여기 구간을 예술 프로젝트로, 공간 예술 프로젝트로 해서 좀 멋지게 꾸몄어요. 여기는 이제 약간 어두우니까 미술품, 그러니까 그림을 걸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LED 조명과 그 다음에 개천 한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물속에다가 조명을 싣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빛을 비추기도 하는 형태로 해서 프로젝트 이름이 홍제유연입니다. 홍제유연이라고 하는 공간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돼서 여러 가지 예술적인 공간 조형이 되어 있다라고
그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그래서 산책하는 동안에 정말 볼만한 부분도 있고, 또 여름에는 이 지하 부분이 시원하잖아요. 시원하기도 하고, 또 말이 지하의 그 터널과 같은 역할이니까 웅웅 울리는 것도 좀 재밌게 걸을 수 있는 흥미로운 코스입니다. 이 상구간도 많이 이제 걷는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도 이 구간이 참 재미있어요. 잘 돼 있어서 그 산책과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묶어서 2구간, 3구간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좀 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남은 구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초록의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반짝이던 너의 예쁜 눈망울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너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너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네, 계속 다음 구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홍제천의 가장 유명한 장소가 되었죠. 좀 4구간인데요. 폭포마당이라고 하고 홍제폭포가 있는 구간입니다. 원래 홍제폭포는 인공폭포라서 이 구간이 그동안 뭐 산책로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뭐 그렇게 뭐 특징이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일단 위치가 요 구간에 이제 서대문 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제천 변에, 그 서대문 구청도 사실은 홍제천 변에 있죠. 그래서 그 바로 옆에 그 안산 쪽으로 동쪽으로 홍제천의 동쪽변이죠. 그 바위산 절벽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물론 이제 벽들은 대부분 보면은 바위가 많은 구조인데, 그래도 뭐 경사가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멋진 절벽까지는 아니지만은 절벽스러운 구간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그 인공폭포 일부 공사를 해서 시멘트도 바르고 좀 돌 모양도 좀 다듬고 해서 인공폭포를 만들고 물을 흘린 게 그냥 결정적인 신의 한 수였던 겁니다. 우선 뭐 폭포를 보면 그 서울에도 이제 그 인공폭포가 몇 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채석장, 예를 들면 용마 폭포공원 같은 데 보면 그 중곡동에 그 용마산 바로 밑에 그 채석장으로 있던 데가 지금은 이제 채석장은 운영을 안 하고 난데, 이제 채석을 하고 난 이제 몇십 년간을 했으니까 그 남은 이제 현장이 사실은 뭐 거의 그냥 폐허같이 다 망가져 있거든요. 산처럼 멋진 풍경이 아니라 이 부분을 잘 다듬어서 폭포를 만들고,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김포공항에 가는 쪽에도 목동 옆에 또 인공폭포라는 게 있었죠. 거기에 비해서 홍제폭포는 그렇게까지 크거나 규모가 커서 뭐 그런 건 아닌데, 이 뭐 물 흐르는 모양이 너무 멋진 거예요. 마침 그 언덕, 떨어지는 언덕과 그거를 조형을 너무 멋지게 해서 정말 지금은 그 서대문구에서 홍제천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폭포마당이 있고요. 이게 만들어진 게 이제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2009년에 그 홍제천 그 복구 사업을 해서 산책로를 만들고 나서부터도 몇 년 후에 만든 거죠. 그러니까는 뒤에 정말 이런 것들 하나 더 추가적으로 그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면서 정말 홍제천이 그 산책로에서 최고의 멋진 그 장소가 되어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장점을 한번 살펴보니까 제가 가서 저도 이제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럼 높이가 일단은 25m 정도, 그리고 폭은 60m 정도 되는 그 벽면에, 절벽면에 인공폭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크게 떨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25m면은 인공폭포로는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이제 떨어지는 거를 막 서너 줄기로 갈라서 이렇게 계속 갈라지면서 만든 그 조형 구조가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인공폭포의 물 흐름이 너무 멋있어서 그 인공폭포를 만든 안산 쪽 동쪽면 측의 그 언덕 앞쪽으로 이제 개천 홍제천 건너편이죠. 거기 이제 폭포 테라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테라스에는 이제 넓은 이제 나무 데크를 해서 정말 날씨가 좋을 때는 서서 구경만 해도 멋지고, 그 뒤쪽에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카페를 준비해 놨죠. 커피 한 잔과 함께 그 폭포를 감상하고 있으면 정말 뭐 산책길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만한 최고의 공간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이 홍제천 폭포에도 LED 조명을 설치했어요. 예전 같으면 전기도 많이 잡아먹고 뭐 그럴 텐데, 지금 LED라는 게 기술적으로 전기도 거의 안 쓰면서도 조명의 색깔이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LED 전용을 만들어서 역시 이제 해가 어둑하게 지어가는 때, 그다음 밤에 이렇게 보면, 어두울 때 보면 이 폭포 자체가 너무 멋집니다. 이 두 번째 이제 멋진 풍경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건너편에 테라스. 이게 뭐 이제 그 아무리 멋진 풍경도 우리 이제 서대문구 주민들에게 뭔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편의시설이. 테라스와 카페. 뭐 너무 신의 한 수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보기에는 저도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멋지다가 다른 폭포, 서울에 있는 다른 폭포도 가서 보면은 이런 거죠. 이게 여름에만 물이 흐른다든가, 또는 그 겨울이 되면 이제 잠궈 버려서 다음 이제 그 날씨가 풀릴 때까지 운영을 안 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홍제폭포는 겨울에도 뭐 물을 흘리는 건 아니지만 그 물을 이제 충분히 얼 때까지 흘려서 얼음 폭포 상태로 겨울을 보내요. 이 얼음 폭포의 풍경이 또 뭐 예술입니다. 정말 1년 내내 정말 그 홍제폭포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게 운영하는 것도 잘해서, 그래서 그야말로 진짜 서대문구에서 주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가 된 것 같아요.
그 또 마지막으로 이제 장점을 꼽는다면 홍제 폭포 자체도 좋지만 서대문구청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홍제 폭포에서 바로 그 좌우 옆으로 폭포가 있으면 왼쪽 오른쪽 길로 해서 뒤에 이제 안산 자락길로 안산의 그 이제 그 자락이거든요. 안산 자락길로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이 뭐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로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럼 안산 자락길은 우리 지금 오늘 소개하는 홍제천 그 산책로 못지않은 정말 또 서대문구 주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산의 산책로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그 뭐 산책도 하고 홍제 폭포 쪽으로 내려와서 구경해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충분히 구경을 하고 안산 자락길을 한 바퀴 돌면서 산책을 하고 그 건너편 영천시장으로 내려간다든가 참 그 위치 그다음에 이제 시설의 운영 그다음에 그 아름다운 조형미까지 모든 박자가 다 맞은 것이 바로 요 홍제천 그 산책로 4구간인 폭포마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구간 여기를 더 지나가면은 그 제가 보니까 홍제천도 정말 구불구불 내려오고 그 서대문구청 앞에 있는 홍제 폭포 앞에서 크게 굽이치면서 이제 휘감 돈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 서대문 구간도 이제 거의 직선으로 내려가요.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거라기보다는 이제 도시개발 과정에서 그 한강도 그렇지만 강들은 자꾸 직강화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홍제천도 곧게 그 유로가 산책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 입장에서는 너무 편리하죠. 도로도 곱게 하고 이게 구불구불하면 행정관리상으로 불편함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4구간 폭포마당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저기 마지막 그 마포구를 통과하는 데까지 사이에 선교하고 연가교, 사천교 건너면 그냥 마포구죠. 여기 사이에 이제 그 내부순환로의 기둥을 활용해서 기둥에다가 멋진 세계 명화 그림들을 걸어놨어요. 여기를 홍제천 벽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용은 세계 명화를 걸었는데 이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때가 되면은 좀 다른 그림으로 교체도 하고 해서 그 산책하는 과정 중에 볼만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다리가 멀리 있어서 그림을 멀찍이서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다리가 그 내부순환로의 기둥이죠. 기둥이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것도 있어서 마치 그 미술관의 그림을 벽에 걸려 있는 그림 작품을 볼 때 뭐 가까이 가서 보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서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게 홍제천 벽화 코스를 5구간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림만으로는 좀 부족했었는데 그 계절이 잘 맞으면 이쪽에 갈대가 무성하게 그 개천가로 호수천 가로 그냥 펼쳐집니다. 이렇게 자라고 나면 그 갈대 사이에 갈대밭 사이로 그림들이 그것도 그림이 엄청난 명화죠. 명화들이 걸려 있는 걸 보면 정말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로 해서 이제 홍제천 전체적인 그 산책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뭐 끝은 아니고 계속 마포구 지나서 한강까지 계속 뭐 홍제천 산책로는 이어집니다. 6km 구간을 이제 넘어서 더 멀리 가야 되는데 뭐 아마 거기도 더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책로를 무조건 하루에 처음부터 끝까지 13km를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구간으로 나눠서 조금씩 하고 또 여러 번의 방문을 할 수 있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용도로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홍제천 직강화 부분은 서대문구 부분을 더 지나서 마포구 부분은 정말 뭐 직선처럼 나 있거든요. 근데 실제 그 성산 1동 근처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굽이치면서 갔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직강화 공사를 해서 현재처럼 직선으로 만든 거는 일제시대라고 합니다. 일제시대부터 그 서울을 다가 도시개발을 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직강화 공사도 하고 더 근대화되는 시설로 편의시설로 만들어야 되는 공사들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로
이제 홍제천 산책로에 대한 얘기들 소개들을 많이 드렸고요. 노래 하나 들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